그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커피가 너무 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거를 얘네 커피 맛을 모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직원이 20명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프랜차이즈 커피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따뜻할 때 분명히 뉘앙스가 있었지만 식으면서 쓴맛밖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페셜티 커피가 무조건 라이트 로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배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을 라이트 로스팅하는 건 이 재료가 가진 맛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6년에 망원동에 로스터리 카페를 차린 이철원입니다. 과거 인생을 얘기하면은 전혀 다른 일을 했어요. 원래 과는 반도체과 나왔고, 반도체과 나와서 솔직히 취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녔거든요.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휴학도 오래 하고,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아기가 있었죠. 아기가 3살 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너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아기라도 옷을 좀 잘 입히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아기 옷 사이트 해볼까? 이게 저희가 항상 시작할 때 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딱 시작했을 때가 약간 내 아이의 옷을 어떻게 하면은 잘 예쁘게 입힐까. 그 전에 아이 옷들은 수입 제품이 뭐 폴로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저희가 들어갈 때 그 시점은 보세인데 약간 프랑스 스타일의 그런 퓨어한 옷 스타일이 유행했거든요. 남대문 시장 가서 옷대다가 그렇게 팔면서, 근데 그게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좀 어떤 감각만 보여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감각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다 시장이 겹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떼다 팔고 이쪽에 좀 싸게 팔고 경쟁이 너무 심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디오피아 예가 제품. 그러면 나 그냥 커피 해봐도 될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시장 사이트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돈을 벌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일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게, 그 일이 잘 되면 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사실 뭐 몇 년 여행을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목표예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주변에 다 말렸어요. 그 건물을 왜 사냐, 왜 돈도 없는데. 상가주택은 보통 70에서 80%의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70%에서 80%면은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면은 2,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자비가 생각보다 비싸긴 한데, 한 5%라고 치면은 한 달 나가는 이자비가 뭐 2, 300? 그러면 그게 월세 가격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저는. 그리고 일단은 주변에서 쫓겨나는 것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너무 잘 되면 그냥 나가라고 해요. 아니면 너무 잘 되니까 월세 매년 올려야지. 아니면 심지어 1년도 안 걸려서 또 올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못하겠다.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게 더 낫겠구나. 왜냐면 나는 평생 커피를 할 거고, 그러면 쫓겨나지 않는 자리에서 하겠다. 그 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솔직히 홍대에서 하고 싶었죠. 근데 돈은 없고. 홍대에서 그럼 접근할 수 있는 동네는 어딜까 해서 진짜 한 1년 동안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건물을 무리하게 사고 나서, 건물 샀으면 남들 이제 돈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와이프는 처갓댁으로 내려갔고요. 애도 헤어졌죠. 그냥 헤어지고. 그리고 저는 옥탑방에서 살았거든요. 옥탑방이 한 3평 되나? 3평 되는 데서 침대 하나 놓고 그냥 살고, 3층에다가 샤워기를 꽂아놨어요. 지금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샤워기가 왜 여기 있지 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샤워기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물기 다 닦아놓고, 왜냐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 초창기 때는 9시인가 10시에 오픈을 하고 밤에 10시까지 영업을 해봤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게 편한 게 F&B 계산식이에요. 근데 이게 F&B도 사실 커피숍에 적용하는 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F&B는 임대료가 10에서 15% 그 정도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망원동 같은 경우 평당 10을 넘어가요. 10에서 15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카페가 좌석이 한 10테이블은 나와야 되고, 그 10테이블이 나오려고 하면은 20평 정도의 매장이 나와야 되고요. 그 20평 정도의 매장의 월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200만 원
원에서 300만 원 선, 대부분 다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에서 15%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꾸로 역산하면은 총 매출액이 나와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냥 가볍게 2천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2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은 쉬셔야 되잖아요. 거꾸로 하루에 벌어야 되는 돈을 26일로 나눠버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돼요. 근데 50만 원, 70만 원 매출이 커피 한 잔은 5천 원이라고 쳤을 때 100잔에서 150잔 정도가 팔려야 되거든요. 이게 100잔에서 150잔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테이블로 단가를 따지면은 10테이블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커피만 놔뒀다고 하면은 만 원인데, 만 원이면 10테이블 해봤자 10만 원이에요. 보통 F&B 쪽은 식사류가 아닌 카페는 3회전 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3회전을 돌았을 때 3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30만 원이면 적자죠.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익률이 나지 않아요? 근데 F&B의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10%에서 15%? 많으면 20%도 나와요. 2천만 원 내가 벌었을 때 10% 해봤자 2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계약을 1년 동안 했으면 법적으로 5%씩 올라요. 그럼 100만 원이던 게 그 다음은 105만 원이 되고, 105만 원에 복리처럼 5%가 또 붙고, 그리고 10년 지나면 보호가 안 돼요. 이걸 다들 간과하시는데 10년 지면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그걸 회수했던 돈을 다시 인테리어비에 쏟아야 되죠. 그래서 되게 카페 구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하게 어떻게든 그 단가 수익을 올리던지 아니면은 박리담회로 미친 듯이 샷을 쳐내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몸이 갈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카페 현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커피가 너무 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라이트 로스팅 하는 걸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얘네 커피 맛을 모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고민했던 건 2년이 지났는데 직원이 20명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피드백도 좀 받으려고 했고, 한 4년인가 5년차 됐는데 그때 로스팅 하다가 이제 완벽하게 잡았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로스팅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커피 야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커피 맛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너무 충격을 크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버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안 될까를 처음에는 다른 잘하는 사람들 걸 따라 해보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도 해보고 쟤네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문제더라고요. 직원들이 나간 것도 내 문제고, 그리고 내가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내 문제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다음 직원들이 피드백을 줄 때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다시 이제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 일을 한다면 대외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금 대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를 매장에 다시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커피는 좀 어떻게 보면 자아 성찰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맛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애가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냥 제 만족일 뿐이에요. 솔직히 많은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부자들의 삶, 성공한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부자라고 해서 성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워라밸을 지키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미친 듯이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적당히 버는 거, 다 옳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친구들이 30 초반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 그렇게 갔는데, 그때 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있는 게 맞지 않을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이 삶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삶이 나쁘다, 틀렸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막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갑자기 청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커피의 다양한 맛을 보시면서 이게 옳은 삶은 아니구나, 이게 나한테 맞는 사이클이 뭔가도 생각해보고, 커피가 되게 좋은 거는 한 잔을 되게 천천히 마셔야 되거든요. 스페셜티 커피는 이게 나중에 와서 꼭 이걸 해보시길 바래요. 뭐냐면 프랜차이즈 커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커피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맛적인 거로 커피 뉘앙스가 있지만 얼음이 다 녹았을 때 맹물처럼 바뀌거든요. 그건 전 추출법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뜻할 때 분명히 뉘앙스가 있었지만 식으면서 쓴맛밖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추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페셜티 커피가 제대로 내리면 내가 뜨거웠을 때 맡던 맛이 식으면서 산미나 단맛이 올라오고, 그리고 다 식었을 때조차도 그 맛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오른 로스팅 제대로 된 추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천천히 고민해 보시는 거.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는 천천히 드시길 원하고, 그렇게 드시면서 천천히 먹다 보니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커피 자체는 드시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천천히 정리해보고, 그렇게 내 인생에서 맞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런 게 커피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스페셜티 커피가 무조건 라이트 로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배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을 라이트 로스팅하는 건 이 재료가 가진 맛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채랑 비슷해요. 야채에 있는 맛을 샐러드를 먹으면 그냥 야채 맛이 있지만, 제가 요리를 하면은 뭐 중화점이나 가서 하면은 요리 맛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단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이트 로스팅은 있는 재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포인트인데, 그거를 저희가 색도계도 있거든요. 색도계는 뭐냐면, 사람의 눈이 아무리 보고 뽑는다고 해도 생도마다 포인트도 다 다르고 그 보이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가, 이 색깔이 수치를 알아야지만 그 포인트가 정해지거든요. 저희는 색도계로 싱글은 그냥 정확하게, 이 커피는 이 포인트, 그리고 이 정도는 벗어나면 안 돼, 싱글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라이트 로스팅 할 때 큰 기준점이 되고요. 그 포인트에 따라서 커피가 가진 맛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되게 많이 테스트했어요. 어떤 거 했냐면, 해외에 있는 원두를 갖고 와서 다 쟀고요. 미국에 있는 스타일, 일본에 있는 스타일 전부 다 쟀어요. 저는 일단은 라이트 로스팅이면 그 포인트를 무조건 뽑아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요리할지만 고민하면 돼요. 예, 그러면 있는 재료가 그대로 보입니다. 커피는 라이트하게 볶으면 그 재료의 특색을 그대로 보이고, 가면 갈수록 그 특색이 없어져요. 그 없어지지만 대신 누구나 아는 스타벅스 커피가 나오게 되죠. 이게 아이러니한 건, 라이트 로스팅일수록 더 추출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민감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로스팅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보이고 잘 된 거는 또 그대로 보이고, 이러니까는 굉장히 힘듭니다. 스페셜티의 기본은 물론 사람들의 취향이 있지만 산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산미가 없게끔 로스팅을 강하게 해서 죽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페셜티의 기준은 기본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료가 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재료가 한 10,000원 정도만 돼도 좀 어느 정도 스페셜티의 맛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10,000원인데 커피를 로스팅하면 로스가 일어나고, 보통 그래서 1.3을 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kg면은 로스율이 있으니까 850g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3kg를 넣어야지만 1kg라는 납품가가 나오고, 근데 지금 그 10,000원이던 납품가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게 농담 같지만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더블을 매기면 못해도 32,000원, 뭐 33,000원 돼야 되고, 이거 지금 부가세 뺀 가격이거든요. 부가세를 붙이면 36,000원, 8,000원이 돼야지 원래대로 하면 정상적인 납품가예요. 근데 지금 스페셜티 커피 하는 업체들이 둘 중 하나예요. 스페셜티를 못 쓰고 하이엔드를 써서 납품 가격을 좀 단가를 낮춘 거.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이익 구조를 버리는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 좋지 않은 구조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사실 그런 식이고요. 왜냐면 38,000원을 해버리면 이거를 납품받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좀 자유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38,000원이지만 28,000원인가 10,000원이면 한 잔 1kg당 40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잔을 10,000원으로 나누면 200원 차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 잔에 200원 더 녹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왜냐면 이게 한 잔일 때 200원인데 실제로 제대로 된 카페가 제가 생각했을 때 돌아가는 구조가 나오려면 한 달에 30kg는 쓰셔야 돼요. 이게 커피가 주라면, 커피가 주가 아닌 디저트가 주라면 한 20kg는 쓰셔야 되고, 근데 그럼 30kg를 돌리는데 10,000원씩 더 붙으면 30만 원이 붙거든요. 그것조차도 카페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는 싶어요. 그렇지만 맛있다고 느껴지면 그 30만 원의 매출이 한 달에 더 일어나실 수 있다. 근데 사장님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 똑같잖아요. 비용을 어떻게든 쥐어 짜려고 하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안타깝죠. 저희 딥블루레이크는 스페셜티만을 다루는 스페셜티 커피 업체고, 도매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소매 온라인 판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는 솔직히 쇼룸이에요.
고객들이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서 그리고 이런 커피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커피는 엄청 다양하거든요. 뭐 제스민 향이 날 수도 있고 오렌지 맛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베리 맛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된장 맛이 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런 맛들을 천천히 즐기시면서 내 인생이 괜찮아, 내 인생은 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 이런 좀 어떻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응원 받고 싶고, 왜냐면 저도 잘 돼야지 제 인생이 좋고 제가 원하는 커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꿈 같은 것들은 사실 도매가 더 잘 돼서 공장을 차리고 좀 더 카페를 더 확장해 나가고 싶어요. 그 카페에서 고객들이 다시 스페셜티 커피가 이런 거야 라고 인지를 하게끔 만들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어? 그럼 오케이. 하지만 이런 커피가 있다라고 알리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커피 맛을 더 딥하게 파서 더 맛있게, 그리고 더 품질을 더 만들 수 있게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 커피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캐파가 작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높단 말이에요. 로스터기도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양도 적고. 근데 크면 클수록 단가는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고객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는 거, 그게 제 마지막 목표예요.